자, 지난번에는 이 AI 확산에 인해서 이 대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, 이 데이터 센터에는 대량의 이 GPU가 사용되고 있고, 이 GPU의 성능을 이 극대화시키는데 이 HB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D램 사용량이 늘어난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삼전이라든지 이 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난 시간을 요약하면 짧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. 자,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의 이 대규모 건설에는 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 GPU가 거의 전기 먹는 하마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이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GPU가 이 고성능 GPU이기 때문에 이 발열도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점입니다.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 GPU를 가동하면 이 GPU 가동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, 이 GPU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열이 또 생성되고, 이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한 냉각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이 남극, 이 북극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 가서 지어서 이 냉각에 필요한 전력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, 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이 중요한 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단기간에 이 대규모로 이 AI 센터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또한 이 단기간에 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데,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SMR입니다. SMR은 이름 그대로 이 소형 모듈러 원전이기 때문에 소형으로 짓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지을 수 있고, 또 기존과 다르게 이 데이터 센터 이 인근에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을 생산하는 이 원전과 전력을 소비하는 이 데이터 센터 간의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송전에서 발생하는 이 손실률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입니다. 반면에 이 SMR과 같은 이 소형 모듈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이 인근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손실률도 낮고 단기간에 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. 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SMR 같은 경우에는 2, 3년 이내에 이 건설해서 이 인근에서 바로바로 이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이 대규모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다라는 점입니다.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많냐면은 가격 대비 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로우 파워 DDR, 저전력 DDR이 이 주요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게 된 점입니다. 이 HBM이 성능 면에서는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저전력을 사용하는 DDR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 원전과 이 SMR을 동시에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4년간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특별한 요소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5년도에 들어서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정도 수준이고,
곱하기 한 10, 곱하기 한 20 정도의 펄을 쳐준다고 하더라도 한 20조 수준의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할 여력이 있겠지만은 현재는 연초 대비 4배나 오른 50조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수준의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이 투자를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상당히 높은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. 이 생각되어지지만은 향후에 이 대규모 원전, 이 SMR 건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투자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투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업종이 향후에 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발표한 이 발표문에도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점입니다. 이 2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라고 본다면은 일본의 현재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반드시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약 1000조 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, 그리고 이 전력 시장, 이 전력 이 공급망 시장이 향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에서 큰 이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현재 세계 인공지능 이 빅테크 수장들도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걱정하는 요인이 첫째로는 이 GPU라든지 이 D램 공급도 있겠지만은 둘째로 바로 이 전력 수급이 과연 가능할지라는 점입니다. 결국은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공급은 바로 결국 이 원자력 에너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AI 기반 전력 수요 확대는 이 원전 업종에서 가장 큰 이 투자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탑픽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이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붐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공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표면적으로 가장 이 주목을 받는 이 GPU나 이 D램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이 전력난 해소가 가장 큰 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AI 데이터 센터가 몰고 올 이 전력망 공급 측면에서도 충분한 이 검토가 이어져야 됩니다. 이쪽에서 이 전력망 공급 측면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가 몰고 올 이 전력난 부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고 그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. 하지만 현 시점이 충분히 이 투자가 가능한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